오늘은 전 세계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날 중 하나였습니다. FOMC 미국의 금리 결정하는 날.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고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파월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저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남 유튜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FOMC 미국의 금리 결정에 앞서서 시장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포인트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요, 현재 시장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 금리 인하 시점, 3월 금리 인하가 시장에서는 40% 이상의 가능성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5월까지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도 사실상 90%에 도달하게 되면서 연준이 예전에 했던 얘기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빠르게 인하할 거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파월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할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QT 축소. 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모르시니까 QT라는 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넘어가자면은요. 자, 이 QT라는 게 뭐냐면은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연준이 가지고 있는 채권. 자, 연준이 재무부의 채권을 사실 퀀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하면서 양적 완화를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샀습니다. 자, 근데 이 어마어마하게 사놓은 채권이 계속 계좌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이 채권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이 채권을 시장에다가 내놓고 시작하는 거를 바로 Q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퀀티테이티브 타이트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걸 한국어로는 대차대조표 축소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진행이 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들 채권 시장에 채권이 공급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스닥이랑 주식시장이 싫어하게 되는 거죠. 유동성이 축소가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회사들이 돈을 빌리는 값어치가 비싸지게 됩니다. 이자가 비싸지게 되니까 시장에서 싫어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QT 축소가 이제 곧 시작하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이 QT라는 거에 대해서 줄여나갈 가능성, 이제 대차대조표 축소를 이제 끝내가야 될 시점에 대해서 힌트가 나오는가가 바로 이 오늘 FOMC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양쪽 다 언급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미리 어느 정도 틀을 잡아드리자면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코멘트는요,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으나 사실상 테이블에서 완전 빼지는 않는, 강하게 어필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여줬고요. QT 축소에 대한 힌트도 이야기를 나눴다고 힌트를 주었으나 다음 달에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중립적으로 오늘의 파월은 매파적이지도 않고 비둘기적이지도 않았던 그런 스탠스를 사실상 오늘 FOMC에서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엔 성명서 쪽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저번 성명서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나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오늘 은행주들이 하락한 게 이것 때문은 아닌데, 자, 성명서에서 은행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고 탄력적이다라는 코멘트가 사라졌습니다. 은행이 더 이상 안전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수도 있죠. 연준의 그런 생각을 반영한 걸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식을 한 것인지, 자, 여기서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2%에 해당하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길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마라. 기대하지 않는다. 3월 금리 인하를 하려면 우리가 2%에 그만큼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성명서에서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 내용이 조금 더 있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요, FOMC 성명서에서 5.25에서 5.5%에 해당하는 금리 동결, 이미 여태까지 유지해왔던 금리를 유지한다는 거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투표가 이루어졌다고 했어요. 아무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은행이 안정적이다라는 문구 사라졌죠. 그리고 2%에 확실하게 도달한다는 확신 없이는 금리 인하를 계획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자, 이거 플러스, 자, 이 성명서에는 이게 빠져 있었습니다. 대차대조표 축소, QT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의 계획을 QT 계획을 유지하겠다라고만 적혀 있으면서 사실 맨 처음에 성명서가 나왔을 때는 살짝 실망 매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연준은 최대 고용, 가격 안정, 장기 금리 안정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은행이 안정적이다라는 문구가 사라져서 오늘 은행주가 떨어진 건 아니에요. 오늘 은행주가 떨어진 데에는 사실 NYCB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라고 해가지고 뉴욕의 대표 은행들 중 은행 중형주에 좀 대장주격인 애가 사실상 매출과 EPS가 수익과 매출이 무너지게 되면서 사실 오늘 은행주의 하락을 이끌었던 거고, 오늘 여기 하락에 방점을 찍은 게 바로 아까 나왔던 성명서에서 은행이 안정적이지 않다라고 한 부분들이 아마 오늘 방점을 찍었던 것 같고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성명서를 봤으니까 파월의 연설, 주메뉴를 봐야겠죠. 자, 파월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매파적이지도 비둘기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의 파월 포지션은 제가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미묘한 뉘앙스를 잘 캐치하는 남자 유사남이 이름을 걸고 얘기하기를 파월은 오늘 중립적이었습니다. 자, 일단 아까 3월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죠. 자, 파월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요.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아직 우리는 논해보고 있지 않다. 3월에 우리가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자신감 있게 인플레이션은 2%에 도달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아니야. 우리 금리 인하 3월에 안 해. 자, 저번에 나왔던 점도표를 봐. 3월에 금리 인하 안 할 거야가 아니라 3월에 금리 인하를 할 만큼 자신감이 있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우회적으로 부정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일단 이게 어마어마하게 매파적이진 않았다는 소리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소프트 랜딩 선언하기 이르다라고 보면 요것만 보면은 매파적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만약에 실업률이 올라갔으면 금리 인하를 했을 거고, 인플레이션이 올라갔으면 고금리를 더 오래 유지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뭐예요? 그럼 유선님, 이거 롱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또 그런 건 아닌 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지금 경제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지만 더 큰 자신감이 필요하다라고 파월이 직접적으로 언급하기도 했고요. 또한 지금의 데이터, 인플레이션 데이터 너무 잘 나오고 있지. 인플레이션도 낮고 GDP도 잘 나오고 실업률도 낮고 뭐 다 좋은데 이게 골디락스로 가는 것 같은데, 연착륙으로 가는 것 같지만 지금 나오는 데이터가 굿 데이터지만 굿 데이터보다 더 좋은 그레이트 데이터가 더 좋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큰 자신감이 나와야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을 실질적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렇지만 또 여기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롱이 아니지만 숏도 아닌 게, 경제가 예상대로 자신감 있게 흘러간다면 이번에 안에 그래도 금리 인하 할 거야. 다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존재해서 안 하는 것 뿐이고, 사실 오늘 갑작스럽게 오늘 주식시장이 튀어오른 지점이 있는데요. 그게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언급한 질문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은 닉 티미라우스 기자가 지금 너무 금리 높은데 언제 인하하나요? 라는 질문이 나왔는데, 자, 파월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모든 연준 인원은, 정확히 말하면 대부분의 연준 인원은 금리 인하를 이번에 안에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찬성을 한다라는 발언이 있었다 보니까 이 시점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시장에 뛰어오르는데 일조를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그 이후에 3월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발언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내놓게 되는 결과가 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아까 중요한 포인트가 3월 금리 인하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있다고 했죠. 대차대조표 축소를 줄이는 것, QT를 줄이는 것, 더 이상 연준이 채권을 시장에 내놓지 않는 것, 혹은 덜 내놓은 거에 대해서 과연 힌트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파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QT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중이다. 이야기를 나눴다. 아까 3월 인하에 대해서는 이야기조차도 안 나눴다 그랬거든요. 근데 대차대조표 축소를 줄이는 것, QT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3월 달에
다음 달에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확실히 QT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늘 채권 가격이 오르는데 채권 금리가 이 FOMC가 끝나고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일조를 하기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데이터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보통은요, 금리 인하가 나오기 전에 이 대차대조표 촉수를 줄이는 것, QT를 줄이는 것이 먼저 선행이 되는 게 보통입니다. 물론 이게 항상 무조건적으로 따라오는 룰은 아니지만, 자, 여기에서 우리가 금리 인하의 시점을 그래도 어느 정도 추정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좀 한번 내보는 겁니다.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 좀 운이 좋은 거예요. 유사남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니 뭐 틀릴지도 모르지만. 자, 일단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봅시다. 대차대조표 축소를 줄이는 것, QT를 줄이는 것이 보통은 금리 인하보다 먼저 나오는데, 자, 이번 달에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다음 달에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눌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연준은 미리미리 투명하게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중요시 여깁니다. 금리 동결을 할 때도 금리 동결에 대한 힌트를 미리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QT를 줄이는 것에 대해서도 힌트를 줄 타이밍이 분명히 존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타이밍이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3월 달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3월 달에 더욱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눈다고 했으니까요. 3월 달에 이야기를 더 디테일하게 나눈 후에 우리는 아마 다음 달쯤에 뭐 5월 달쯤에 이제 슬슬 QT 줄이는 거 할 것 같아 라고 아마 이야기를 발표할 것 같고 실질적으로 5월에 QT를 줄이는 것을 진행한 이후에 아마 금리 인하를 그 이후에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사실 금리 인하와 QT를 줄이는 것이 동시에 나오게 되면 사실상 더블로 금리 인하를 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둘이 따로따로 진행할 거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당장 뭐 긴급하게 돈을 풀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자, 그런 가운데 안에서 자, 그렇다면 이 QT 축소가 5월에 나오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언제일까요? 자, 바로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자연스럽게 6월과 7월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연준이 사실 그래도 자 7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연준이 정부와는 동떨어져 있는 독립적인 개체라고는 하지만 시장에 사실상 영향을 정치해주고 싶지는 않을 거예요. 연준이 정치와 독립된 팀이라고는 하지만 뭐 단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연준 입장에서 정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사실상 선거 기간 동안 돈을 푸는 요소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서 야 우리 승리했어 라고 얘기하는 요소는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7월에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적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3-4번 하면서도 가장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지점은 7월이 아닌 7월보다 빠르고 5월 QT가 진행되는 시점, QT를 줄이는 시점 5월이 아닌 그것보다 그 다음 달에 해당하는 6월 바로 5월과 7월 사이에 껴있는 6월이 금리 인하가 될 시점이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평범하게 머리를 돌려봤을 때 가장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고 여러 뉴스들을 읽어보시고 다만 시장에서 지금 선반영하고 있는 건 3월 인하가 40%, 자 5월 인하 가능성이 90%라고 지금 현재 시장이 선반영을 하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반영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모든 이야기 여러분들을 위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파월 매파적이지도 비둘기적이지도 않았고 은행 뭐 결론적으로는 뭐 더 이상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코멘트가 나왔고요.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아마 이제 5월에 시작할 것 같고 금리 인하 아마 6월에 시작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3월 인하에 대해서는 파월이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제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중요한 것들 전달해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유사남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비디오도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